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3월과 4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미국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폭락해 2016년 10월 지수인 1만 8천대로 떨어져 버렸다. 매스컴에선 각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매일 집계되어 국가 순위처럼 발표되고 온 지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온갖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 및 여러 폭락 시기와의 연관성을 찾아 공포를 부추기고 대부분의 주식은 회사의 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이어졌고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를 시작으로 우량 기업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를 걱정했다. 미국 실업률이 3월 2주간 995만 건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6개월의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는 평소 건수의 50배 이상이다. 3.5%에 불과했던 미국 실업률이 이미 17%에 도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실업률 증가는 소득 불균형을 더 악화시킨다. 이미 미국 흑인의 실업률은 3월 5.8%에서 4월에는 16%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향후 생산, 소비 투자와 실물 지표 등 모든 것을 악화시킬 것이다. 1929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공황의 버금가는 공포가 상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명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강국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국이었을 뿐이다. 각국의 대처와 의료체계는 실망스러울 정도였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감염되자 순식간에 세상을 가둬버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리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길을 버텨내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미국은 그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에서만 중국보다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하루 6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길 정도였다. 발생 초기만 해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자신만만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적은 희생을 바란다며 꼬리를 내리고 우왕좌왕했다. 모든 기업과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 주식을 산다는 건 무모해 보였다. 공포는 공포를 낳아 모두가 시장에 주식을 던져버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심지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조차 추가 구매했던 항공사 주식을 한 달도 안 돼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팔아버렸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이 공황은 절대 V자 반등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W자라니 L 혹은 U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나는 사실만을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3월 중순 공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무서웠다. 그래서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매집하고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이 공포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누적 숫자가 아닌 발생 비율과 발생 기간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이 최고조에 달한 후 줄어드는 기간이 한 달 내외였다. 발생 건수는 매일 증가해서 총 합계의 그래프는 올라간다. 하지만 발생 비율은 어제에 비해 발생 건수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기에 그래프가 내려간다. 대부분의 나라가 발생 초기에 방심하다가 발생이 증가하고 공포가 가장 극심해질 무렵부터 한 달이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는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 비율에 주목했다.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지점을 막 지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가 같은 그래프를 그리며 지나갔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보다 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주식시장의 미래가 현재에 있지 않은 이유다.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가리키는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투자가 성공했는지는 수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아주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29,000대에서 3만을 앞두고 아무 걱정 없이 호황을 누리던 시간에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컸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한 공포에 떨고 투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가장 리스크가 작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다시 다우존스 지수가 1만 포인트를 하락해도 29,000포인트로 가기 전에 반드시 공포스런 19,000포인트를 먼저 지나갈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